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차예린입니다. 만약 자신의 한쪽 다리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다리를 포기한 엄마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케이틀린 코너는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뼈와 근육을 잇는 재건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임신 4주 차로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케이틀린은 아이를 위해서 수술을 포기했고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9개월 후 한쪽 다리를 포기한 대신 사랑스러운 딸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 결정했다고 말하는 엄마 케이틀린. 비록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8살, 5살 손자들에게 엄마 아빠로 불리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현실이지만 두 손자들을 키우며 더 큰 기쁨을 얻고 있다는 찬이, 찬유리 가족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야 할 나이에 어린 손주들의 부모가 된 노부부가 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불편한 몸으로 기꺼이 손주들의 엄마 아빠가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 부지런히 커서 나중에 너희들은 잘 돼야지. 나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갑자기 없어지면 저 불쌍한들을 어찌 거냐 한다고. 어릴 적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할아버지는 목발과 한쪽 다리의 의지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 장애 2급. 학창 시절 때 열차에다가 다리를 잃어서 옛날에. 할머니는 20여 년 전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뇌졸중. 이 반쪽 마비가 와서 자반신 마비된 쪽을 신경이 다 죽은 상태나 회복이 안 된대요. 오랫동안 알아온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앉지도 서 있지도 못하는 할머니. 두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보다도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자들이 힘에 부치는 날도 많아졌는데요. 몸도 마음도 힘든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노부부가 살아가는 이유. 개구장이 두 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금 만나봅니다. 유리, 잘 잤어? 아이고, 얼른 일어나. 야야, 일어나. 학교 가자. 할아버지 부름에 잠에서 깬 두 손주. 5살 찬유리도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찬이도 학교 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제 시간에 손주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한 할아버지. 아직은 부모의 손이 필요한 나이인지라 하나부터 10까지 아이들을 챙겨줘야만 한답니다. 자, 네가 해. 자. 아이고 이쁘다. 다 됐습니다. 자. 수고. 알았어 하지. 일어나. 빨리 일어나. 머리 감지 마. 머리 안 감아. 손 대. 머리 안 감고 자 손 닦아. 손 주지 마. 일어나. 어찌 일어나세요. 아이고 엄마도 힘없어요. 아이고 빨리 일어나야지요. 다 수고. 자 머리만 빗고 가요. 하지 말고 머리 빗자. 빗고 학교 가자. 잠깐 돌봐준다는 게 어느덧 5년째.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두 손주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찬이 3살, 찬율이 100일 정도 돼갖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찬이 아빠가 소식이 끊겨버리고 이제 찬이 엄마도 처음에는 연락처를 안 바꾸고 통화가 됐는데 한 2, 3개월 되니까 연락처를 바꿔보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가슴이 참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그래요. 진짜. 아들 내외의 불화로 3살 된 찬이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찬율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상처라는 말도 모를 나이에 얻게 된 커다란 상처. 아이들 또한 부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창 손주들 재롱볼 나이에 육아를 하게 된 노부부. 불편한 몸이지만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빈틈없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학교. 아직은 아이들만 보내기 불안한 마음에 늘 손주들의 등하굣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야 돼. 알았지? 그래 이따 할아버지 데려온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순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찬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찬율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찬이 어서 와. 가방 메고 오자. 오늘 왜 이러지? 빨리 맨날 가요. 빨리 가자. 이따 데려올게. 약속. 할아버지가 데려온다. 손 잡아 그러면 가자. 많이 받아보자. 어디 가. 아직 찬율이는 유치원 생활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은가 봅니다. 공부 열심히 해와.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의 등교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 손자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부부의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집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정규명 할아버지. 목발을 의지해 위태롭게 몸을 움직이는데요. 어린 시절 기찻길에서 놀다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답니다. 절단돼갖고 없으시는 거예요? 없어 완전히 학창 시절 때니까 오래됐어. 머리 좀 봐. 할머니 역시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약을 하나 더 먹었는데도 아파. 아파. 왼쪽 팔이 손을 못 써요. 자반신 마비라 그런가 그거를 뭐 자반신. 예, 뇌졸중으로. 어제 발가락 아픈 걸 또 테프로 가면 안 해. 내가 또 아이고 얼른 병원 가야지. 이렇게 아이고. 피도 나고 어떨 때는 심할 때는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오래전부터 알아온 허리 디스크로 인해 통증이 발끝까지 전해지는 상황. 아유 엉덩이가 허리 쪽에 엉덩이가 안 아프면 이 밑으로 안 내려오면 안 아픈데 내려오면 또 아픈 거예요. 아픈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할아버지는 실은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픈 몸을 희생하면서도 늘 더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할아버지.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예. 지금 할머니한테 미안하지. 옛날에는 만화가 다 했어 그런 대로. 근데 애들하고 만화가 더 아파 보고 그런 게 자동으로 되더라고. 자동으로 내가 하게 돼 있어. 이 엄마 성격이 그것도 못 보고라 또 나 혼자 하는 거서 자기 거는 자기도 도운다고 도운데 그러다가 옆에 있다가 또 넘어져 보면 오메 인날시기 힘들지. 몸도 이런 데다가 그런 거 보면 그냥
생크림이 나오고 그냥 가슴이 그냥 맥혀버려. 그럴 때. 어린 두 손주와 자신까지 돌봐야 하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아픈 몸이 낫기를 바라며 오늘도 약으로 버텨보는데요. 이렇게 먹는 약만 해도 하루에 10가지가 넘습니다. 아픈 데가 많아서 머리도 교통사고 난 바람에 다친 적이 있지. 우유를 밥을 적게 먹었어. 오른쪽은 덥고 왼쪽은 춥고 뭔 일이 나고 사람이 꼭 옆에서 일으켜줘야 돼요. 좀 회복이 됐으면 제일 그거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어느덧 손주들의 학교 시간. 어김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유치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아침에 떨어지기 싫어하던 찬유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신발 한 짝 어디다 뒀어? 안녕하고 찬율이 안녕하고. 그래, 어이. 우리 찬유리가 잘 하고 있나요?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어요. 찬율이가 예. 일단 이제 5살인데 다른 5살 친구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어도 안 되고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아직은 부족하고요. 정서병 가리는 것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그 정확한 진단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찬유리가 또래보다 그저 조금 늦는 줄만 알았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할머니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뭐 산다고 골라봐. 사봐, 들어가. 찬유리 뭐 산다고 또? 이거 큐브. 큐브 또 하나 선물 있어, 이거 말고 딴 거 사. 다른 거 샀어요. 딴 거. 이게 얼마죠? 아이 저것은 뭐 샀어? 2,400원. 2,400원. 이거 하나 사고. 2,400원. 고맙습니다. 요거 사자 그래. 옳지. 찬이는? 13,000원. 요거 할아버지 요거 비싼데 요거 살 수 있을까? 이거 13,000원. 너무 비싸다, 그거. 비싸. 요거는 10,000원인데 요거 하나 갖고 싶어? 안 한대. 돈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많이 미안해요. 못 사주니까. 다 사주고 싶어요? 마음은 다 사주고 싶어요. 남의 애들한테 안 떨어지게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를 못해요 지금. 전질이 들어있어. 11,200원. 한창 갖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의 손자들. 어려운 형편 탓에 늘 부족하게 키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야, 나중에 사줄 텐데 하나 가자. 일로와. 내년에 사줄게. 일로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그날 오후 간다. 야, 하늘이 간다. 할아버지. 오. 할아버지. 네가 이거 할 줄 아냐? 나 알아. 그거 늘리면 돌아가. 이기고 있어. 그걸 계속 떠주면 된대. 한 번씩 여유를 줘야지. 아니 당신도 계속 눌러 돌려줘. 계속 눌러. 모두가 좀 어려워요. 올해 5살이 된 찬유리는 엄마 품이 그리운지 늘 할머니의 품을 파고듭니다. 어린 많이 샀어. 첫 번째로 모두가 요리 남았네?
우리 기저귀 갖고 와라. 찬우리 기저귀 남았네? 나왔네. 얼른 기저귀 갖고 와. 좀 팔 있잖아. 뭘 오줌 이리 많이 샀대 이거 또. 여기다 끼우면 돼. 한나 기저귀만 참으면 이제 어쩔 거야. 이제 들어. 얘는 1학년 돼도 다 컸어 이제 근데 안 차야 되는데 좀 늦다 그래 늦다고. 기저귀를 안 채우려고 근데 똥 쌀까 싶어서. 몇 살? 엄마 5살. 엄마 말고 몇 살 해봐. 5살이에요. 그래. 5살입니다. 5살입니다. 5살입니다 해봐. 이렇게 이게 손 몇 살? 5살입니다. 그래. 찬우리 이제 5살 먹었으니까 이제 기저귀 차지 말고 엄마 똥을 화장실 가서 똥 사세요. 예 그래. 왜 엄마? 찬유리는 100일 때니까 아직까지 이제 사람 식별을 못 하잖아요. 누가 엄마가 누가 할아버지고 누가 아빠인 거를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이제 한 사람이 나니까 나를 엄마라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조금 짠하면서 사랑스러워요. 찬유리에게 할머니란 엄마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좀 감겨줘요. 알았어. 예, 머리 아까 비 맞아가지고. 난 여기서 감아야 돼. 아 그래요? 화장실을 앉을 수가 없어. 아 손과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할머니는 혼자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씻을 땐 늘 할아버지의 손을 빌려야 하는데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듯 이제는 씻겨주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다리 하나는 잃었어도 손과 팔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항상 할머니를 도와줘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계세요. 쏘시고. 늘 도움만 받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남편. 할아버지가 없으면 평범한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자. 참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과 같은 존재. 진짜요. 왜요? 나의 손발이 다 돼주고 모욕 다 시켜주니까 참 고마워요.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고마워서 참. 아이들을 씻기는 것도 할아버지의 몫입니다. 초등학생 찬이는 그래도 의젓하게 목욕을 끝내는 반면 우미 단추를 안 끌어갖고 그래. 머리 감지 마. 찬유리는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부터 내는 찬유리. 목욕할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데요. 머리 감지 머리 안 감아. 이리 와. 올라와. 머리 감지 마. 찬이와 달리 물을 싫어하다 보니 특히나 머리를 감겨줘야 할 때면 늘 애를 먹습니다. 겨우 어르고 달래 끝난 목욕.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주들이 이제는 점점 힘에 부칩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을 씻겨주고 나서야 뒤늦게 땀을 닦아내는 할아버지. 홀로 불편한 몸을 씻으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제일 걱정은 나가 혹시 갑자기 아파갖고 그냥 들을 못 풀고 어디 가보면 제사장 가보면
저 째가는 것들을 어찌냐 싶고 제일 걱정이라. 걱정이라 나 죽고 나면 어쩔 거야. 저 불쌍한 것들을 어떻게든가 좀 잘되게 해놓고 나가 저 가더라도 가야지. 마음이 눈 감고 가지. 안 하면 갈 수가 없겠어. 뽑기, 진통제 좀 앞으로 좀 많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야 안 아프지. 소주를 섞어서 먹어야 이게 부담이 없게. 할아버지도 오랜 육아와 가사일로 인해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천식을 앓고 있어 기관지 확장제도 수시로 뿌려줘야 하는데요. 저것들 목욕시키고 그러면 숨이 좀 참게. 약으로 살지 뭐. 약으로 살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아버지는 아픈 몸으로 어린 두 손자와 아내를 돌봐야만 합니다.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할머니와 아이들에겐 없어선 안 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좋으련만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미뤄왔던 찬유리의 발달 검사가 있는 날. 안녕 찬유라, 너가 찬유리야? 예. 멋진 거 맞지? 장난감 있다. 어디 가보자. 여기가 뭐야? 이거 뭐야? 동그라미 친구네? 이거는 이렇게 끼우는 거래. X. 맞다. 따라해봐. 아까 말했죠? 이거 X. 잘못하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X. 하나. 잡고. 꼭 잡아. 꼭 잡고, 선생님. 꼭 잡고. 둘. 선생님과 같이 네모를 봐. 네모. 이거 뭐야? 여기. 하늘에 떠있는 이거. 검사조차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찬유리의 상태가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전문가가 보기엔 어떤 상태일까요? 경험치로 봤을 때 이제 자폐 성향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해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반영어를 보인다거나 그게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았을 때도 또래 아이들보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가정 환경 개선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적인 중재라든지 어른의 모델 제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부모의 모델링 제시가 중요한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현재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래보다 발달이 늦고 자폐 성향까지 보인다는 찬유리. 치료 시기를 놓친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커서 저렇게 됐다 이 소리 안 듣고 싶고, 지금들도 커가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저 정도밖에 못 키웠다 그 소리 듣기 싫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키우고 지금마가 키웠으면 저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 아픕니다 마음이. 부모로 대신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날 오후 그동안 진통제로 버텨왔던 허리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부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았을까, 혹여 목돈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할까 병원 진료조차 미뤄왔다는데요. 부부의 사연을 들은 병원의 배려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허리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허리가 심하게 아파가지고 다리 쪽으로 훑어져 내려. 내려오는데 예, 허리가 더 많이 아프세요? 다리가 허리가. 더 많이 아프세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이제 왼쪽 다리가 많이 아프고 그래. 이 절단된 다리는 네. 날이 굳으면 네. 막 쑤시고 콕콕콕콕 바늘 쑤신 것 같은 거 오면은 이 다리를 떨고 그 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즘 내려오면 아이고 그냥 어차피 신경을 누르는 걸 없애려 그러면 수술을 해야지 누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고는 이거 풀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계속 아프시면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해서 치료를 하든 하셔야 됩니다. 정규명 어르신 같은 경우는 당뇨의 전신 질환이 있으시고 우측 대퇴부 절단으로 인해서 절단 부위에 통증이 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4호 5번의 디스크도 어느 중등도 이상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신경차단술 3회를 하고 통증이 지속이 될 때에는 내시경을 통한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금순 씨는 10년 전에 나사목 고정술을 하신 상태고 미세현미경을 통한 감압술을 시행했던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시 2, 3번의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 조각이 위쪽 척추뼈 아래쪽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4단계에 해당하는 걸로 제일 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통증이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통증이 악화된다면 보행장애와 일상생활에 크다란 지장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은 이렇게 심하게 터져 있는데 예. 어떻게 참으셨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못 참고 오는 죽을 사람들- 각오로 막 참았습니다. 일단 당연히 좀 급한 상황이니까 예, 예. 제가 빨리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예, 예. 내일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 약속을 잡고 할아버지는 신경차단 시술을 통해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과 육아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을 텐데요. 따끔하시거든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주사를 이용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시술.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며 약으로 버텨왔을 할아버지.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길 바라봅니다. 뻐근하실 거예요. 시술이 끝나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진 할아버지. 그동안 병을 키운 건 아닌지 뒤늦게 후회가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아이들과 아내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배고파. 밥 먹게 할라 아이고 할아버지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몸이지만 손주들 끼니를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반찬은 못 해줘도 늘 정성 들여 따뜻한 밥을 차려준다는 할아버지. 아이들은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이고 시원하네. 할아버지 아프지 마. 자, 다 됐습니다. 속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요? 좀 슬퍼요. 어떤 게 좀 슬플까? 아프니까 맛있게 비볐네. 참 맛있게 비벼줬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식사 지정석은 싱크대. 늘 여기서 몸을 기대고 서서 먹는다는데요. 아픈 몸 때문에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한답니다. 앉았다 일어설 수가 없어서 서서 먹어야 돼 나는 밥을. 그래요? 예. 왜 못 일어나세요? 무릎이 많이 아파요. 오른쪽 무릎이. 자이 못 찾냐? 뭐든 잘 먹는 찬이와 달리 찬유리는 밥 먹을 때도 애를 태웁니다. 밥을 먹어야지. 맞아, 밥을 먹어야 튼튼하지. 그래 튼튼한 건강한 어린이가 되지. 얼른 먹. 차가 뭔? 할아버지, 또 그거 드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 근데 이거 줄게 먹어. 할아버지. 아이가 잘했다. 선일교는. 말을 많이 안 듣는 거 아이고, 어때요? 지 고집대로만 하려니까 이러면 숨이 더 차. 야야야. 거의 다 만들어가요. 아무것도 귀엽긴 귀여운데 말을 언제 안 들은 게 또. 당신 저 방으로 가.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한 지도 벌써 20여 년째. 하루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손주들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과 육아를 하게 된 할아버지.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주부가 다 되었습니다. 누구 할거요? 뭐 한 손으로 어머니가 할거요. 뭐가지? 언제나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또 하루가 무사히 흘러갑니다. 할머니의 허리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며칠 병원 생활을 해야 할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더 보기 위해 함께 병원에 온 손주들. 수술 전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바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보, 잘하고 들어와. 내가 뭐, 자, 잘하고 와. 정말. 알겠습니다. 원장님 믿어. 예. 할머니 수술 잘 끝내고 가서 잘해줄게. 막상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손주들과 남편 생각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초조한 것은 마찬가지. 그저 수술이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마음이 좀 나아지네요. 안정이 잘하고 나와야 될 건데 이제 하얀 색깔 이쪽 수술 시작할 거니까 예, 목 안 아프게 해드릴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국소 마취하에 내시경을 통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픈 노부부가 어린 손주들을 키운다는 소식에 병원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할머니는 마음 편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 찌릿하시면 이야기하셔야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했던 할머니.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허리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미 허리 수술을 여러 번 했던 상황이라 근육과 신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내시경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파란 거. 여기 터진 거거든요. MRI 상에서 보여주는 터진 게 이렇게. 고주파를 이용해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면 끝나는 수술.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지만 수술을 하기까지 할머니는 참 많은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보조기 차고 화장실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4시간 동안 좀 누워 계세요. 늘 함께하던 통증이 줄어드니 할머니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잠깐 어머니 가만히 계셔. 덜 아프시죠? 고생하셨어.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서 쉽시다. 네. 마음 편안하고 다리도 덜 저리고 덜 아프고 그래요 지금. 언제든 재발 위험이 있는 디스크.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으며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늘 우뚝 서 있던 할머니였는데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찬이도 마음이 쓰이나 봅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 알았어. 고마워요. 어야. 수술 잘 됐다니까 걱정 말고 있어. 고생 많이 해요. 당신이 고생이야. 네,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살 것 같네. 우선은 약이 들어가는 거는 몰라도. 약 들어간 기간에 애기들 우리한테 보내준 축복이잖아요. 그 이제 애기들을 복스럽게 잘 키워야지. 진짜. 건강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예. 훌륭하게는 키운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자라주면 좋겠어요. 아픈 몸으로 어린 두 손주를 돌보는 노부부.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하고 아픈 몸이지만 늘 할머니 할아버지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두 손주들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찬이 찬유리 곁을 오래오래 지켜줄 수 있길 두 부부는 바라고 있습니다.